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새해가 밝았지만 주택시장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 그냥 깨어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체로 얼었다고 할 정도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꽉 잠겨 냉랭한 상태입니다. 당장 서울의 거래량만 해도 작년 12월 1423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3400건 이후 계속해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지표인 서울이 이러한 상태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분위기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 특별법 기대감에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찾아간 일산은 극히 일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를 제외하곤 연말 이후 집값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재건축 단지들도 버티기에 급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브릿지가 직접 찾아가 알아보던 코너, 2024년 첫 번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의 집값을 체크해드립니다. 흔히 일산하면 일산 동구와 대화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실제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을 주도하는 지역도 3호선 역세권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죠.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난 상반기 재정비 대상 단지를 필두로 일산을 비롯한 고양시 전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빠르게 집값 상승 분위기를 견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릿지가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입니다. 주상 복합 아파트로 최고 59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처음 아파트가 들어설 때 웬 논밭에 63빌딩이 여러 채 동시에 세워졌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전용 145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2년 2월 10일 11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산에서도 상대적으로 외지에 있지만 미분양의 오명을 떨쳐내고 10억 원을 돌파하며 가치를 입증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2년이 안 된 지난 3일 7억 7,500만 원의 손이 바뀌었습니다. 3억 7,500만 원, 32% 급락한 것인데요. 층수의 차이가 있어 마냥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최고가 거래와 같은 층수의 거래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작년 12월 18일 50층 아파트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초고층도 3억 가까이 하락하며 침체 매서운 바람을 정통으로 맞아버렸죠. 일산에서도 파주와 근접할 정도로 빈약한 입지 조건이라는 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상승기 패닉바잉과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 접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많아 그만큼 빨리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죠. 실제 이 아파트는 경매에 자주 등장했고 낙찰가율도 낮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험신호가 자주 포착된 만큼 이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탄현역에서 한정거장 차이인 일산역 부근 아파트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후곡마을로 불리는 이 아파트촌에서 3단지 현대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아파트 전용 170제곱미터의 최고가 거래는 2021년 6월 17일 11억 원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3일 같은 면적의 물건이 8억 6,500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총 2억 3,500만 원, 21% 하락했죠. 3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바로 한정거장 차이인 탄현 주상복합보다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후곡마을과 접한 일산 최대이자 인근 경기도 지역 내 최고 수준의 학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꼽히는 우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군 입지가 뛰어나다는 것도 가격 방어를 해내는 점이죠. 현재 하락 분위기에선 학군만으로는 가격 방어가 어렵습니다. 또 대형 면적은 학군지 외 다른 입지 조건이 받쳐져야 하는데요. 투자로 인한 이익 창출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에선 기대할 수 없으니 수요자를 찾기 쉽지 않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겠죠. 마두역과 바로 붙어있는 마두동 강촌마을 7단지인 선경 코오롱 아파트 전용 159제곱미터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 거래는 2021년 8월 20일 11억 원이었죠. 하지만 지난달인 2023년 12월 11일 7억 8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축이지만 역세권도 아니고 입지 조건이 부족한 아파트는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산 동구 식사동은 위시티라고 해서 일대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시기 도시개발 사업 분양에 따라 전체 1만 가구 규모가 공급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입지에 가격대가 높진 않았지만 부동산 호황기 대형 면적은 10억 원을 훨씬 웃돌았죠. 앞서 탄현동처럼 패닉바잉과 투자 소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풀이됩니다. 위시티 자이,
전용 196제곱미터의 최고가 거래는 2021년 10월 11일 13억 6,50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달인 23년 12월 22일 8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5억 500만 원, 36% 하락했습니다. 바로 접한 아파트 위시티 2단지 자이 50평 타입도 2021년 6월 18일 10억 1,500만 원 최고가 거래액을 기록했지만 지난 2일 6억 9,300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총 3억 2,200만 원, 31% 하락했죠. 이러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거품이 더 빨리 효과적으로 꺼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공급으로 억제하는 것이고요. 향후 침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곳곳에 배치된 택지지구 신축 아파트는 물론 핵심지, 역세권 구축 아파트 가격까지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이 같은 하락 분위기는 최근 떨어지고 있는 일산 전세가도 영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산의 경우 전세가 하락폭이 커 가격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요. 역전세 현상이 일산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일산 외곽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택지들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앞서 살펴본 후곡마을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주연역과 가까운 문촌마을, 강선마을, 그리고 3호선을 따라 들어선 일산 지역 내 여러 마을과 그 단지에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들은 전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지입니다. 대부분 재건축 연한이 다 찼으며 실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 단지 혹은 여러 단지가 통합해 재정비 사업 추진위가 꾸려지거나 아직 조합이 살아있는 곳도 있죠. 특별법도 통과됐고 이제 이 아파트들 재정비 사업 시작하면 집값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실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가 일산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 브릿지가 다녀온 분당 그리고 안양도 모두 해당됩니다. 어디부터 먼저 할지 또 서울 시내 남은 재정비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익률인데 공사비는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높이자니 서울 안에서도 높은 분양가는 외면받는 실정이죠. 아직 걸림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얼마 전 정부가 신년 들어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을 미룰 수 있도록 했고 공공주택 공급책 등 시장 안정화 관련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선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주택시장 부양이 아닌 건설사 살리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더 첨예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